난세난자 원득판자 난타라고 하는 이름을 보시반에다 붙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붙이냐? 누구한테 물어봤구나. 그랬더니 조선대학 내에서 역사에 제일 밝은 교수가 한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박철웅 총장한테 대들었다. 박철웅 총장한테 두드러 맞고 조선대학에서 강제로 몽둥이 맞아갖고 사표에서 썼다가 소송돼갖고 마지막에 박철웅 총장이 글로 인해서 퇴소하고 쫓겨났지. 조선대학 박철웅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조선대학을 창립원에 참여했던 4만 명의 동지들이 맺는 대학이다. 그래서 민주조선대학 이름이 그거였다. 그 조선대학 그 창설을 하기에 이제 다시만 민주조선대학을 창설하게 맺는데 해보는데 앞장섰던 분이 바로 박태상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박출래 선생님이었어요. 그 조선대학 국문과 역사학과 담당하셨던 선생님이죠. 그리고 그가 원내 총무다가 지난번에 러시아 대사하다가 나왔던 우윤근이요 예술기요. 그분이 저를 내가 특별히 이뻐라 하셔갖고 내가 그분을 가서 이제 만나 뵀어. 우리 애들 공부방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선생님이 지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난세난자 언덕파 해서 난타는 학회 이름으로 보세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액자 하나 써야겠습니다. 그 뭐라고 쓰기 좋습니까? 선생이나 학생이나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간에 자라나는 것이다. 그 교학성장이라는 글귀를 써주셨다. 그 교학성장이라는 글귀가 조선대학에 도서관 앞에 다 써져 있어요. 교학성장이라고 하나하고는 안 되었습니다. 애기들 공부방도 있지만 휴게실도 있고 또 세미나실 있지 않습니까? 한 3개 써주죠.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볼까요? 교학성장은 애들이 일반적인 그 방언을 쓸 때 쓴 것이고 서로 간에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공경해야 한다. 그 교학상경이라고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뜻은 좋은데 학생들이 선생을 공경한다는 말은 좋은데 선생이 학생들을 공경한다는 말은 격이 안 맞네. 어린애들, 국민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면 그 말씀이 격이 안 맞습니다만은 대학생들이면 높은 경계건 낮은 경계건 간에 경계에 가려고 한다면 조금은 얘기라도 예를 들자면 정암 선생 같은 분도 그 밑에 꼬맹이들한테 듣고 깜짝 놀라고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관한 한은 제도권에 들어가 있으면 학생과 스승이 동격이라고 볼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에 관한 한 교와 학을 합쳐서 상경으로 붙여줍니까? 아하, 그 말은 그렇게 좋은데.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하는 그가 그 말씀이 교학상장 학생과 스승은 서로 간에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가르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서로 자기가 더 깨달아 커나가는 것이다. 그게 교학상장이고 그리고 진리 앞에서는 겸허마음으로 해야 하니까 교학상경이고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같고 제자가 내 자식 같고 그래서 교학상친 그 한 식구 같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3가지 뜻을 넣어가지고 뜻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교학성장은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마음도 커지고 사람도 커지고 그렇죠. 교학성장이 제일 첫째 문제고 조선대학 정치 동문 문제 같아요. 2번째는 뭐냐면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간에 진리 앞에서 만났으니까 진리 앞에서 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상대방을 귀하게 얘기한다. 그 교학성장이고 그러고 나서는 한 등으로 다 화합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학 상 한 가족같이 상친이 되는 것이다. 교학 상친이다. 그래서 상경, 상강, 상친 뜻으로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치기실에는 담고 노니까 상친이고 공부한 데는 상경이고
일반적인 사무실은 상장이고 그 세 개를 써놓으니까 법과자 고시만 이제 아주 굉장히 좋았다. 그것이 바로 정부 이제 학교 보조 받아갖고 정식으로 이제 법과자 고시실로 성장이 됐어. 거기서 이제 법대에서 고시 합격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되건 간에 나같이 그 선동하고 어버이적의 허세 만들기 했던 것들이 효과가 만들었던 것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것이 원인이 돼갖고 법과대학에서 그 요새 말하면 봐봐 전문대학은 안 생겼으니까 전문대학 쪽은 더 키우자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문대학 쪽에서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법대에서 50반 생긴 후에 교수금 된 다음에 현재 지금 변호사 자격을 딴 수가 700명 됐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죽을 거 생각하고 만들었던 100명대만 못해 수준들이. 그 수준들 말하면 대법관 값으로 하고 큰 사명감 갖고 있는데 요새는 뭐 있냐. 시들이 우물우물 해갖고 뭐느냐 돈 벌어갖고 지금 변호사 자료 부인이 할 생각만 하고 자같이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하면 요새 말하면 그 윤 총장 얘기한 대로 법과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한 놈도 없어. 법과 정의 핑계대고 폼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것들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모아져 갖고 흔들다 보니까 점점 커져가는 것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무엇이라고 설명하냐. 다 큰 차원에서 하나하나가 아까 말한 상장, 상경, 상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장, 상경, 상친이 뭐예요? 합쳐갖고 통합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 내용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늘과 사람이 하나하나씩 기능을 가지고 연결된 것이 아니라 전체로 하나예요. 그 말은 세 개가 합쳐져. 그걸 뭐라고 하면 썼어? 삼위일체라고 그러지. 회삼귀일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상경이나 상장이나 상친이나 그 본체는 뭐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멋지게 건방지게 말하자면 저것들은 교를 통해서 서로 간에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옛날 말하면 세 가지 합쳐갖고 뭘로 돌아가? 그 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말하면 합일이다. 천인 합일이다 한 것처럼 바로 말하면 교학 합일이에요. 교학 합일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회상 비처럼 내 문자를 받으려고 합쳐서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 교합 합일이다 이렇게 하면 되냐. 내가 이 헛소리를 한 것은 천인 합일만 갖고 생각하고 보면 그놈을 응용해서 모든 부분에 다 항상 연결해 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천인 합일처럼 어디서 합일해? 김 선생님 집안 가족들끼리 합의돼야지. 또 여기 와서도 합의돼야지. 어디 간 데마다 여기 말하면 근본적인 뜻, 중요한 뜻은 뭐냐 하면 호성 지식 대로 지식 지성이라고 하는 개념 뭐냐, 지덕이라는 개념 뭐냐, 다 합의로 통합되어 가자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금방 말하면 성은 바로 있는 대로 천인 합의적 대연결점이다 라고 하는 뜻이 그것이다. 그 천인 합의적 대연결점처럼 항상 내가 청와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다면 다 분해했다가 모아서 한꺼번에 차대기다 넣어갖고 지근지근 때를 부숴갖고 뭐예요? 한 덩어리 된다고 한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양선생님 차대기 다 뜯어 빼고 한 덩어리 맨다고 한다. 그것도 뭐라고 한다고? 타성 일편자고 한다. 타성은 뜯어 깨 부숴갖고 타성 해갖고 한 편이랑 한 조각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 덩어리라는 뜻이다. 한 덩어리로 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덩어리로 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치라고 합니다. 이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짧지만은 간단 설명은 같은데 이 내용이 다시 정성스럽게 써놓은 것이 여기 지금 성은 치 천인 합일적
연결점이다 하는 것으로 모든 걸 다 연결시키는 매체는 뭐예요? 그것보다 뭐랄까 매개체라고 해. 그 촉매 무슨 결합시키는데 매개 역할하는 거 있지 않아요? 요새 물 빨아올 때 넣은 거가 뭔 물이라고 해?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인가? 예. 그것처럼 맞아 매체 개념이 있어. 그 소주에다가 맥주를 넣어갖고 그 다음에 숟가락으로 탁 치면 소주와 맥주가 합쳐지지. 그것보다 뭐라고 하냐면 촉매라고 있는 촉매 역할을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그것이 천하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매체가 성이다. 내가 어느 생각해볼게. 그 국민화합주라고 맥주하고 소주하고 섞어갖고 할 때 거기다가 숟가락을 탁 치면 순간에 막 벅금이 나면서 섞이잖아요. 그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 말을 내가 막걸리하고 소주하고 맥주하고 합치는 그 촉매 그 숟가락 떼는 방법을 내가 잘 해갖고 힌트 찾은 데 있다. 그 뜻으로 생각해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311페이지에 나오는 정성성자를 무엇이라고 봐야겠냐. 이게 촉매라고 촉매를 한쪽으로 뭐라고 한다는데 그래서 촉매의 개념으로 그렇게 보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리도 되지만 구성원리가 요거 부딪힐 때 성이 있으면 절대 안 붙인단 말이야. 그럼 막 죽음자네. 그러니까 요즘 말 소프트 랜딩어는 소프트 미팅어는 매개 역할을 것들이 성이다. 그 말을 설명을 해놓고 그러므로 다시 말해 소위부터 셋째 줄부터 거기는 그러므로 바로 천, 요, 구비, 천도지덕 먼저 천도지덕 하늘 이치를 직것으로 받아들이는 천도지덕을 자기 마음속에다가 갖추어 갖고 먼저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나면 방시 그리고 나서 방자는 그리고 나서 그래야 비로소 방자예요. 그래야 시, 구비, 경천, 위지지, 재능적, 선절, 조건. 그래서 천도지덕을 갖춘 사람이 그 사람이 간 데마다 다 하늘이든 땅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경천, 위지는 서로 조화가 되어지는 재능을 갖추게 되는 선결 조건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천, 천도 지덕적인 인격이란다거나 정성이란다거나를 갖춰야 한다. 그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이 뭐냐면 선결 조건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것이 정성성자 성이다. 그래서 이 굽이 그렇게 해서 선결 조건을 갖추고 그래서 호생적인 천도지덕을 구비함으로써 만난 사람마다 다 천도지덕을 갖추어 갖고 다 화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성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 호생적 천도지덕을 정성이라고 해요. 정성을 가져야만이 구비하실 때 내시 여기에 비로소 내외 쌍수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나나 남이라 다시 말하면 갖추고 있는 자기도 그러고 상대방도 그러고 해서 안팎으로 양 쌍수 다 천도지덕을 갖추어 닦을 숫자를 갖출 숫자라고 했다. 갖추게 될 때에 그러려면 뭐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갖추어야 해. 그래서 쌍수예요. 안팎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닦을 숫자는 그 마음을 도와 덕을 닦아가고 그럼 그 견제는 무엇이냐? 천도지덕의 내외 쌍수 말을 잘못하면 마음씨를 갖게 하는 것이고 명심견성 성품을 마음의 성품자리를 받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시 말하면 내외 성품자리 내고 그 다음에 체도 또 그것을 몸을 통해 실행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그 경지를 얻어야 돼.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체도 몸을 놀려서 행동을 통해서 뜻도 내면에 깨달아야 해. 그것이 우리 덕후가 좋아하는 대로 이 화엄 사과에서 나오는 신해 행증의 과정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생각만 해서 안 돼. 반드시 그것은 밖으로 내외로 안팎으로 노력해서
마음도 닦고 그 닦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봐. 그렇게 보면 뭐예요? 행동 옮긴 다음에 뭐예요? 견성도 되고 득도도 돼. 그렇게 되면 그 바로 말하자면 기덕 전신, 그 지극한 덕화가 전신 온몸에 다 스며든단 말이에요. 여기 진짜 정신신자는 여기서 말하는 정신만이 아니에요. 몸과 육체가 결합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몸뚱아리 속에 싹 온갖이 정성이 스며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스며들어갈 때 지덕이 전진할 때 그때의 방능 획득, 그때의 지덕 정신을 아까 말한 명성 견성하고 최도 득도 했을 때의 전덕 전신을 지덕 전신을 비로소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아까 말한 증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증자는 뭐냐? 그저 단순히 알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싹 스며들어와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가 다 하나로 통합되어서 이어진 것이 말하면 그것만 설명하지 그 뭐냐면 지덕이 전신된다. 그 지극한 덕화가 온몸 동안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싹 스며든단 말이에요. 전신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비로소 그때 비로소 이와 같은 지덕 전신을 획득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래서 제 내외 쌍수 중, 이것은 아까 얘기한 내외 쌍수 중은 명심견성이라는 성품자리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에 다 온몸이 그 정성때 스며든 것이다. 그 말하자면 그것을 비유하자면 우리 자네가 하고 있는 그 검도에서 모든 정신이 칼끝에뿐만 아니라 몸뚱아리까지 한 점씩이 그 경계를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자면 뭐라고 설명한 것이냐, 아까 지덕이 전신한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 경계를 바로 두 가지로 아까 말하자면 내외 안으로 밖으로 쌍수한 것이에요. 그것은心과 심, 마음과 몸으로 두 가지 쌍수한 것이에요. 두 가지를 다 닦아가는 동안에 그 속에서 내외 간에 뭐 아까 말한 몸뚱아리 마음만 다 돌아다니는데 그 속에 무엇이냐면 이 중, 그 가운데 하나로 통합되어진 것이 있어요. 몸은 몸대로 놀고 마음은 마음대로 놀면 안 되잖아요. 몸과 마음이 합친 거 뭐예요? 그것을 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중, 몸과 마음이 합쳐지는 쌍수가 합쳐진 경계가 있을 때 그것이 본체, 그것이 밑바닥에 딱 있는 것이다. 여기 이 본체는 뭐예요? 두 가지 신과 신이 결합되어지는 중자리예요. 그것을 주로에서 설명하지만은 특히 서전에서 설명하지 않는 중을 잡아라. 그것을 바로 말하자면 왕자리를 얻으려면, 천하를 얻으려면 천하를 잡는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중을 잡아라. 그 대목이 바로 한 말로 말하자면 그것이 서전 핵심이에요. 중을 잡아라. 그보다 뭐라 하냐면 윤집 걸중, 윤집 기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이 사람이 네. 윤집 네. 걸중, 그런 그 기자를 아주 까딱스럽게 안 집으게 하라고 비틀어갖고 꼬집어 뜯어갖고 가르치는 거 아니, 그 기자를 글자를 어렵게 써놨어. 그냥 그중 넘어가면 안 돼. 정신 차려갖고 일을 안 먹으라고. 그렇게 보니까 걸중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야. 그 걸중이란 말은 기중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건 바로 뭐냐?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본칙자리, 근본자리를 놓쳐서는 안 돼. 그것을 첫째 가게 한눈 팔지 말고 가라 그 말이야. 그 중자리, 중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외, 안팎, 마음과 몸을 전부 하나로 통합시키는 경계를 얻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외, 쌍수 경계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중으로 이 본체를 삼고 가운데를 하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본체를 삼는다. 그래서 그것이 모아들 자리 중심 뭐냐? 그 중심 모아들 성품을 말하자면 이 성으로서 비심을 삼는다. 그러니까 위치는 중이고 성은 무엇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대시 가장 집중된 강력한 집중된 정도가 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기서 중과 성을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내 조카한테 항상 써먹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중이 무슨 뜻이라고 내가 강조했지. 용자학교에서 항상 한 얘기, 그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에
야당스러운 일 하고 다니는데 저 이제 군사일로 가서 우리 할아버지 형제한테 친형제인데 그 친형제 이게 6번 할아버지 6번 작은 할아버지께서 난 이쁘라고 하셔갖고 한다마 너 김대중이 좋아하냐? 예 좋아한다. 대중이가 한번 헛것이다. 왜라? 큰대자 가운데 중자가 뭔지 아냐? 마질 중자다. 하지만 관역을 향해서 쏟는 화살이 중간에 탁 만들어지잖아. 꽉꽉 stat다. 그러니 대중이가 한 번 안 하겠냐? 그 이름으로 보면 대중이가 정성을 쏟는 하는 대중이가 대통령이라. 정성 안 쏟고 헛짓거리 하고 다니면 뭐래 뭐야? 그래서 그 중자는 뭐냐? 한번 대중 그 체가 한번 대중 크게 한번 맞힐 것이다. 이제 봐라. 그리고 나서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대중씨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 지금도 그 글자 속에 가운데 중자만 나오면 그 작은 할아버지께서 야 한다만 대중이가 한번 할 것이다. 중자는 뭐냐?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맞힐 중자다. 그 뜻을 내가 강조를 해서 중의미를 맞힐 중자 핑계대고 내가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강조를 했지. 근데 그래서 저한테 무덤한테 내가 항상 이것도 가운데 중자를 맞힐 중자예요. 맞힐 중자 뭐예요? 정신 집중해야 맞지. 정신 집중해서 나온 중자예요. 그래서 그 뜻을 말씀하다 보니까 이 충으로서 근본을 삼아라. 목표를 향해서 정신 집중시키면서 하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속에 뭐냐? 정신 집중되어 있는 곳에 이 성이 핵심. 그 가운데 정신 집중되어 있는 그 중간 뭐예요? 정성자예요. 정성자는 뭐예요? 정신 집중이라는 뜻이에요. 정신 집중이라는 것이 그 중심 힘이다. 근본 뜻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내성외황 정신 집중되어졌을 때 내면으로서는 뭐냐? 우주 기운이 다 모아있는 성인의 경계가 되는 것이고 바깥으로서는 뭐예요? 그 성인의 경계를 수행하는 자리 외황이라는 자리는 뭐야? 내성 안에 집중되어 있는 성인의 경계에 집중되어 있는 정성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 실천하는 자리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내성 외왕이라고 하는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목표 최후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자면 최종에 마지막으로 보자면 이게 이루어진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설명하냐? 이것이 이천인합이 사람이나 하늘이나 다시 말하면 하늘이 크고 큰 것 같지만 하늘에 있어서 가장 정신적 주체가 될 수 있는 현재 존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 우주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생명력, 정신 집중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뭐예요? 관념적으로 하느님 존재인가? 집중 안 돼서 아니다. 집중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 원리 분이 마음이. 그럴 때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내성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해 나가는 외적 존재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 최후에는 그래서 말하자면 왕은 우주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사람은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해요. 천인합일이라고 하늘을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말하자면 내성 천인합일을 위지는 본지, 성지다 말이에요. 최후 뜻은 뭐예요? 하늘이 몇 개씩 이루어지냐? 지금의 정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하늘은 통합된단 말이에요. 관념적으로 떨어봤자 그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머릿속에 일뿐이단 말이에요. 얼른 보기만 건조하게 보다 집 세워놓고 보면 그 희귀 반짝반짝하게 막 붙여놓고 더구나 그 불에다가 형광등만 아니라 그냥 오색을 자라게 반짝반짝하고 있어. 반짝반짝하면 그것이 전기불이 반짝반짝한 것 같지만 그 정신이 있는가? 이런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전기불일 뿐이요. 그 만들어놓은 반짝반짝한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뭐예요? 보는 사람은 마음속에 비치는 게 있습니다. 그 뜻이 보자면 결국은 성은 다른 것이냐? 마음이 합쳐진 자리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짧게 6개 줄로 써져 있지만 이것처럼 천인합의의 경계를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 별로 없어요. 그 이름을 읽고 또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내가 거짓말을 뻥을 좀 틀고 보니까 여기에는 생명력을 모든 생명을 탄생시키는 보생 모든 생명을 길러 일으키는 조화를 일으키는 경계가 있는 것이다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볼 때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 자본과 기술을 갖고
한국만 갖고 컴퓨터 갖고 지랄하고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분명히 말하면 절대로 여기서 말하면 천인합일적인 호생적 경제가 아니라고 말거든. 트럼프는 아무리 뭐래도 호생적 경제가 아니야. 지금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 돼갖고 그 새로운 질서 설명을 갔어도 바이든 얘기 속에서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인류가 화합되어야 한다는 그 처절한 염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주도권 장악하고 있는 잔머리 쏘고 있는 모습이 뻔해 보이잖아요. 그 다시 바이든 너는 좀 나을 것이지 했는데 단지 트럼프보다는 독살스럽지는 좀 않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속에 나온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지배가는 헤게모니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이지. 미국 깨지더라도 희생되더라도 인구가 통합된다면 물론 좀 심하게 말하면 기독교가 깨져버릴지라도 인구가 통합된다면 기독교 깨랍니다 하는 생각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것이 없어. 뭐 네가 기독교를 깨려고? 그러니까 그대로 갖고 너는 뭐 지옥 가려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지옥 가면 뭐지? 미국 깨지면 뭐지? 아끼지 뭐지? 인류가 통합되면 되지. 그 대목에가 가령 인류가 통합이 된다면 미국 깨져도 한다. 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그 미국 깨질까 싶으니까 뭐만 나오면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 북토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하자면 아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이 몸이 죽어서라도 나라가 산다는 것처럼 이 몸이 죽어서 인류가 통합된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해서 거기에 관한 누군가 헤게모니를 잡는 집착, 주도권 개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보는 것이 말하자면 천인합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에서 중용에서부터 끝까지 있는 7개의 줄을 이제 짝대기로 하나로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인합일은 중국 전통 문화적인 기본 정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우리 하느님 뜻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조상으로 해보자면 중국의 전통 문화적 기본 정신이라는 말은 옳다고 하지 말입니다. 중국만의 기본 문화 정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뭐예요? 당군께서 나라 세우실 때 만들었던 뭐예요? 홍익인간 이화세계 개념 속은 뭐냐? 홍익인간 사람들이 다 한덩어리가 되어갖고 나라를 만든다. 그 천인합일이에요.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바로 이화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화합을 통해서 세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화를 통해서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로써 화세계, 세계를 통합시킨다.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 아까 말하면 호생, 서로 간에 어울려 살게 흘러오는 이가 들어있는 게 이치가. 여기서만 이치는 뭐예요? 생리요. 생리는 이치지. 살이 죽이는 지배의 이치, 극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생리지 극리가 아니에요. 극자는 이길 극자 있지. 이 열십자에다가 형자는 거의 확 벌러갖고 밑에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 극리가 아니라 생리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중국 전통 문화적 기본 정신이기도 하고 조선 혹은 한국의 기본적 정신이기도 해.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자면 한국만이 아닌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맹자가 말씀하신 대로 성선적 선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본다면 성선적인 존재자들은 다 무엇이 있어? 여기 얘기한 대로 다 말하자면 서로 간에 호생적인 합의적 조화적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단지 미개한 존재들 저만 먹고 살다 보니까 저 살기 위해서 잡아먹기만 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 한 어느 수준에만 이르렀으면 다 서로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 생명적 존재 갖고 있는 근본 정신 뭐냐? 옆에 사람, 저만 아니라 옆에 사람이라도 옆에 있는 살아있는 것도 또 다 살리고 싶어요. 애기가 지나가다 물에 빠질 것 같으면 노래하고 쫓아가서 내 몸을 던져서라도 좀 살리라고 한 것들이 사람 마음. 그것이 보이죠.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바로 말하자면 그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상생적인 도와주는 마음을 보다. 그게 보여. 성선선이 인생 성품 속에는 성선은 다른 말하자면 성선은 인선이 인성적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것은 여기서 말을 지금 중국 문화를 설명하다 보니까 중국 전통 정신이라고 설명하는데 만의 전통 정신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붙이자면 이것은 적어도 인류 문화가 갖고 있는 한 인류 문화의 본질적인 요소는 다 서로 도와갖고 상생하려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호생적 성품은 인류 문화의 혹은 적어도 우주 정신을 끄린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특정
이 안에 있는 지금들 얘기하는 천인합의의 특징은 뭐냐면 파기정적 사회 질서, 이미 정해져 있는 사회 질서를 답을 받자. 사회 질서라는 것을 목적으로 잡아갖고 어떻게 하면 사회 질서에다가 부역, 도적, 성신성서 거기다가 저만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트소리다. 인간 도리에 관한 도리, 천도적인 신성성을 보였다. 천도 신성성은 다른 말로 뭐예요? 성선설적, 남을 도와주는 잘되기를 바라는 성선은 다른 말 인성선, 의지는 성품 요소를 가지고 다 있는 것이다. 그 말은 사실 안 그래. 정복설 옛날 고대사 역사 보자면 성품은 뭐냐? 정복설이에요. 남을 이기는 것에다부터 시작해. 국가가 정복설에서 나온 것이 정복적 체제가 완성된 것이 국가예요. 그런데 인류 문화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종교가 들어오면서 근본적인 성품은 무엇이냐? 나도 살아야 하지만 남도 살려야 한다는 수업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도적 신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정성 속에는 뭐냐 하면 성선, 남을 해코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자면 이 성의 천인합일적 성격의 전제는 무엇이냐? 그 안에 성 안에 들어있는 성품은 무엇이냐? 남을 죽이려고 하는 해코자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도 품고 키우려고 하는 것이 성선의 근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 뭐냐? 성선이 남을 키우고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1등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방송이란다면 현재 문제는 전부 1등 하는 것이 중심이 있죠. 트로트 갖고 지금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 트로트를 갖고 어떤 짓을 해다 요거도 먹고 지금 철폐될지 모르는 조중동 방송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패거리들 이광기 있는 사람들 다 와갖고 지금 벅지 쓰고 있거든. 근데 현재 지금 정권 문제라든가 대한민국 문제도 지금 패거리가 잡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만인이나 만인 수정장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것들을 바꾸는 방법은 뭐냐? 야, 이기려 하지 마야. 다 양보해갖고 좋은 사람 뽑으면 되지 않냐? 네가 패가 되려고 하지 마야. 그 풍토를 설명하려고 해야 한다고 해요. 그 내용이 여기서 말하자면 천인합일적인 도적 신성성이라고 하는 뭐냐?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네가 1등하고 2등, 3등은 밑에서 그 전제에서 얻어먹으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늘날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 잘 산다고 하는 아주 천인합일적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직위 전제를 직위의 헤게모니를 전제로 해놓고 그 밑에서 잘 산다고 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예로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한테 내가 설명을 합니다. 세상 사람 식구가 사람이 넘어가니까 한 절반 죽어버렸으면 쓰겠냐. 그런 얘기를 해. 그럼 너희 식구도 절반 죽으면 쓰겠냐? 우리 식구 빼놓고. 그럼 너희 식구 대신에 너희 식구 몫은 남의 식구가 절반 죽은 것도 아니 재수없지. 그러겠다. 그럼 재수없으면 거꾸로 말하면 너희 식구가 너희 식구 몫까지 다 죽을 수 있겠다. 그거 다 받으시기 싫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기왕이면 어렵지만 서로 안 죽이고 다 같이 살아가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결론 낼 수가 있는 것인데 아주 쉬운 가설법이지만 오늘날 와서 뭐냐면 지금 방송이란다면 현재 봐봐. 전부 뭐 올림픽 하면 1등한 걸 전제로 보고 있지. 이 박시모 누가 1등이냐면 보고 있지. 이번 수준이 얼마나 올라서 그 관심 안 갖잖아. 그래서 전부 1등 하려고 하는 풍토, 이기려고 하는 풍토만 가지고 나가고 있는 하는 근본적으로 보자면 다 지금 먹을만 살면서 더 좋은 힘만 치서해.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현재 우리 사회를 보이지 않게 틈만 있으면 나하고 싸워갖고 이긴다고 결국은 풍토를 밑에 잠재우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건 같이 아까 여기 천인합의라고 써져 있는 두 번째 거기다 짝대기 2개짜리로 번호를 쓴다면 천인합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전통문화적인 기본 정신뿐만 아니라 현재 와서 인류 보편적인 문화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경우에 있어도 보편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특히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는 뭐냐?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가 좀 소원에 나서도 북한을 품어야 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항상 얘기하는 얘기
조선하고 대한민국을 합쳐보자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아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조선과 대한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이냐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제1차적인 역사적인 제일 큰 과제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하고 대한하고를 갈라놓은 놈들은 누구냐? 누가 갈라놨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갈라놨어? 아니. 일본 놈들이 고종 잡아다가 말 안 들으면 죽여보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종 각시 된다가 빈비 잡아다가 인질로 잡아다가 안 되니까 끌고 와서 어떤 짓거리 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죽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다른 나라 왕비를 갖다가 치크라 거기서 들판에 꽂혀갖고 그래 놓고도 안 되면 너 아관 파천에 너 러시아에 있어? 그럼 너 러시아에 있어라. 조선 다 거기다 강기를 먹으려게. 그럼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가만히 앉았다가 자기 각시도 죽으면 데다가 나라까지 좀 뺏겨갖고 그러면 이제 자기는 러시아 영사관에 가서 나라 뺏겨면 고종 황제 갈 데 없잖아요. 나라는 어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 시켜서 그럼 내가 해란도 가서 이거 말을 해란도 들 것이니까 조선은 뺏지 말아라. 그럼 안 뺏을게. 해란도 할래? 안 뺏기면 한번 해란도 어떻게 했구나. 네 체면도 세워줄게. 나 체면도 세워주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체면 세우기 위해서 뭐예요?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 대한은 조선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 영원히 대한하고 조선 섞으면 가만한 거에 또 뺏어볼 할게. 그렇게 해갖고 대한하고 조선이 다른 것처럼 한과 조가 다른 것처럼 영원히 화동할 수 없는 이간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그 대신 네가 대한제국 되는 말 되면 내 말 잘 들어야 해. 그래서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대한으로 만들어갖고 지갑집이 만들어갖고 그 다음에 야금야금 반향 바꿔갖고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조선 통치제 대한 통치를 먹어버리게. 그것이 이제 1910년 한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까지의 전부 아이디어는 전부 다 해란대로 하기는 하는 짓거리는 쉽게 말하면 4.19 혁명 1960년 4.19 할 때 3.15 부정선거 할 때 3.15 부정선거 다 누가 했냐 그러면 이 일을 실천은 당시 내무장관 했던 최인규가 했단 말이에요. 다 경찰 지시하고 다 정치원들 연 직원들 지시하고 이렇게 해라고 가짜 통제하고 좀 이박사 찍어라 지시를 해놨지만 그 아이디어를 내가 갖고 전부 지시를 간접적으로 정책적으로 한 놈 누구냐? 그러면 당시 법무장관 했던 홍진기란 말이에요. 홍진기는 누구냐? 그러면 현재 지금 이건희 그 만화 홍나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말하면 홍진기가 예를 들면 친파 했던 놈 끄집어다가 결국은 붙어 살려갖고 결국은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하고 이승만처럼 굴러간 다음에 바로 말하자면 친파하고 대한민국을 연결시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삼성 쪽을 등장하게 하는 역할을 만들어갖고 정권을 연결시켜서 삼성을 이승만 체제하고 자유당 체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삼성 이승만 체제를 이승만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자리를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통령제를 만들어갖고 그 아이디어를 제일 멋지게 써먹는 사람이 뭐냐 아주 홍진기 지금 만화 홍진기 아니면 홍나이 지금 아버지처럼 그 머리를 제일 잘 쓴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기부이 마누라 박마리아다. 그러니까 박마리아 아이디어하고 홍진기 아이디어하고 합쳐갖고 만들어진 것이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박사가 나이가 많으니까 84세가 86세니까 돌아가시면 그 자리를 자연히 부통령이 계승하게 해갖고 박마리아 당시 남편 이기부이를 부통령 만들어갖고 저 영감 돌아가시면 당시 남편 대통령 계승하게 해갖고 그 다음에 이 체제를 만들자. 그래갖고 얼마 지내다가 보면 이기부이가 정신 멍청한 놈이니까 못오면 그때 주물러갖고 있다가 그 다음 체제를 계승할 준비를 한번 내가 찾아봐야겠다 하는 생각 음모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홍진기란 말이에요. 그때 벌써 홍진기는 바로 이승만이 다음에 이기부이 로버트 맨델라고 지가 대통령 행복 국민을 하고 있다가 그놈이 부정선거니까 화가 엎쳤대. 그러고 나서 책임은 누가 져? 부정선거를 전부 구상했던 홍진기는 음모했다고 해갖고 두 번째 책임자로 해서 무기징역을 받고 그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들 다 동원하고 했던 부정선거를 시행했던 최인규는 사형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왔고 최인규는 사형시효로 끝나버리고 감옥소에 있는 홍진기는 벌써 다 사람들하고 작용해갖고 SOS를 넣어서 3일 다시 말하면 4일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붙였다가 딱 나니까 구체적으로 연계된 지배를 다 그 재벌들 동원해갖고 하면서 그때 모든 문제는 권력과 재벌을 연결시킨다고 뭘 감옥 속에 있으면 홍진기가 자꾸 글로 있는 그 만들었던 것이 바로 말하자면 옛날 친일적 재벌인 삼성과 그 다음에 나왔던 군사 쿠데타와